안녕하세요, 도끼영아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의 한국 서버가 열리고 첫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게임을 해봤는데요. 시즌 마무리를 하면서 제 캐릭터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빌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머라우더의 저거넛을 이용한 정수흡수 빌드를 육성하였습니다. 먼저 패시브 트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패시브는 폭주, 무적, 불굴, 완고 순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폭주는 기절 면역과 동작 속도, 이동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적은 생명력 재생과 피해 감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갑옷으로 얻는 방어도 2배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굴은 인내를 충전시켜주고 충전된 인내를 가지고 피해와 효과 범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머라우더는 왼쪽 아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카오스 부분으로 올라가려면 패시브가 조금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생명력 노드를 계속 찍어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손실 없이 패시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주얼 설명을 하면서 중요 부분을 찍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얼은 총 6개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주얼은 분광 주얼, 섬뜩한 지식, 그리고 이번 리그에서 나온 군단 주얼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정수 흡수 빌드에서 군단 주얼을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저거넛은 생명력을 사용하면서 좀 더 탱킹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저거넛을 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맞는 군단 주얼을 찾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선 분광 주얼은 아기의 영향을 받는 투업짜리 분광 주얼을 사용하였고요. 카오스 피해 배열과 생명력 및 에너지 보호막 회복 속도를 늘려주는 주얼을 사용하였고요. 섬뜩한 지식은 반경 내 패시브 스킬이 지능 10당 카오스 피해 5%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능을 찍어주는 스탯이 많아서 여기가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총 10, 20, 30, 40, 50 그리고 여긴 15짜리라서 요거 두 개까지 하면 80 그리고 지능 40짜리를 더하면 총 120의 지능이 올라가고요. 지능 8% 증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카오스 피해는 60%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군단 주얼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군단 주얼은 빨간색 군단 주얼인데요. 찬란한 허영심이라고 하죠. 큰 노드에서 변하게 되는 신성한 육체라는 이걸 쓰기 위해서 이 군단 주얼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 저거넛 정수 흡수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제가 육성을 해봤는데 물리 데미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막는데 원소 데미지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신성한 육체를 이용해서 카오스 저항을 늘려주고 원소 피해를 카오스 저항으로 돌려주는 이 옵션을 통해 원소 피해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이 주얼은 나머지 노드들에서도 속성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유념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얼에서는 생명력과 카오스 피해를 챙겨주는 옵션을 선택해서 장착해 주었습니다. 아이템 설명입니다. 무기는 제작된 활을 사용합니다.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이라는 베이스에
단궁으로 다중 속성을 부여해서 아래와 같은 옵션을 달아주었고요. 장착된 잼은 정수 흡수, 공허 조작 보조, 효력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고통 격화 보조, 강화 보조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화살통은 생명력 높은 것과 모자른 저항들을 채워줄 수 있는 화살통을 착용하였습니다. 투구입니다. 투구는 정수 흡수 피해 40% 증가라는 인챈트 되어 있는 뚜껑을 베이스로 화석 작업을 하면 주변의 적의 카오스 저항 마이너스 9%라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멸작을 해서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 마이너스 9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서 또 다중 속성을 부여해서 아래와 같은 옵션을 만들었고요. 장착된 잼은 절망, 신성 모독 보조, 지속 시간 증가 보조, 용암 방패를 끼워 주었습니다. 갑옷은 황동철갑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방어도 퍼센트 증가 옵션이 유동옵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념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갑옷은 방어도가 가장 높은 갑옷이라서 이 갑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착된 잼은 파멸, 제어된 파괴 보조, 고통 격화 보조, 강화 보조, 효력 보조까지 연결을 해두었고 사냥의 편의성을 위해서 포탈을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장갑은 주문 피해 증가가 고정업으로 붙어있는 엘더베이스의 손가락 없는 실크 장갑입니다. 왜 엘더베이스의 장갑을 사용했냐면 상태 이상 이외의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이라는 옵션이 엘더 옵션이라서 엘더베이스의 장갑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이템 레벨이 80 이상이라야 1등급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생명력과 효과 범위 증가, 그리고 저항, 그리고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피해를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을 달아두었습니다. 장착된 잼은 전염, 격화 보조, 효과 범위 증가 보조, 비전 쇄도 보조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챈트를 치명타 피격 시 빛의 율령 발동이라는 인챈트를 해두었고요. 장화는 생명력과 각종 저항, 그리고 이동 속도를 챙겨줄 수 있는 장화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4초 이내 피격된 경우 초당 생명력 및 마나의 2%를 재생이라는 인챈트를 해두었습니다. 벨트는 명계의 잼트를 사용했습니다. 생명력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시브 노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무궁한 주얼을 사용하면서 원소 피해의 반이 카오스 피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에서 계속 카오스 저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주얼은 카오스 피해와 카오스 피해 추가 옵션, 그리고 생명력을 챙겨줄 수 있는 10년 주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목걸이는 무존재 오닉스 목걸이를 사용하였고, 반지는 쉐이퍼의 징표를 타락해서 악의 오라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옵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반대쪽 반지는 엘더베이스 반지를 이용하였고, 이것 또한 화석 작업을 해서 카오스 피해와 생명력을 놔두고 나머지 옵션을 다 지워서 반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물약입니다. 물약은 생명력 플라스크와 화강암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 유황 플라스크, 죽어가는 해 루비 플라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물약의 옵션은 점화 면역과 저주 면역, 출혈 면역을 붙여주었고요. 화강암 플라스크에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방어도 증가가 옵션이 붙어있는 플라스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해 플라스크는 왜 사용을 했냐면 이 정수 흡수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투사체 하나를 발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이 투사체 두 개를 추가로 발사. 이 물약을 먹게 되면 투사체를 3개를 발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물약을 사용하였습니다. 캐릭터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정수흡수의 공격 DPS는 69,000이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 캐릭터의 중요한 거는 방어입니다. 방어도가 25,000이 넘어가고요. 물리피해 감소 예상치가 68%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물약 설명 중에 화강암 플라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방어도 증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방어도가 47,000까지 오르고 물리피해 감소 예상치가 79%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단 주얼을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보면 카오스 저항이 85%까지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테온은 아라칼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이 캐릭터의 약점인 지속 피해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물약에서 쓰지 않는 감전 효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라칼리의 영혼을 사용해서 카오스 피해를 더 감소시키고 중독 면역 효과를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OV로 확인할 수 있는 제 DPS를 확인하면서 사냥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ay not remember. Father, no! Putrefy, rot, spoil, and fester. Exile, do something! Gaze into the abyss. Gaze into the abyss.